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877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4월 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2월 20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신묘월 기묘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기묘가 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어저께 무토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그 다음으로 일간 기토가 될 것이고, 기토일간이 묘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토가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일간 기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이고요. 또 기토 또한 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저께 공부했던 무토하고 같이 한번 비교 분석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자, 기토도 토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토 또한 토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가 달라지죠. 음량이 달라진다. 어저께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오늘 공부하는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같은 토라 하더라도 하나는 음이 되는 것이고 하나는 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량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죠. 음이라고 하는 것은 작고 소박하고 약하고 부드러운 개념이다라고 하면, 양이라고 하는 개념은 크고 넓고 좀 강렬하고 이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토 중에서도 굉장히 범위가 넓은 땅이라든가 매우 높은 산으로 이렇게 본다고 해서 제가 고항토라고 이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큰 산과 산이라든가 아니면 구름이라고도 하죠. 큰 언덕 같은 개념, 내지는 큰 평야 내지는 광야 같은 어마무시한 방대한 양의 토를 무토라고 하는 것이고요. 상대적으로 기토인 음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땅입니다. 그래서 전원토라고 해서 논밭과 같거나 아니면 작은 정원 같은 거 있죠. 정원 내지는 작은 텃밭 같은 개념으로 보셔도 되고요. 분토라고 해서 여러분들 집안에 화분 같은 거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이 있죠. 난초 같은 거, 그 안에 화분 안에 담겨져 있는 작은 흙을 이렇게 기토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기토하고 무토의 차이점은 물론 양에 있어 어떤 그 범위에서 무토가 좀 크다, 기토는 좀 작다, 이런 개념도 있지만,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라고 하는 것, 그래서 기토는 낮고 습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비습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모래와 같다, 모래나 진흙과 같다라고 해서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습니, 니자가 무슨 뜻이냐면 진흙을 뜻하죠. 진흙 니자로 보기 때문에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한 진흙을 바로 기토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바다 같은 데 가면 뻘 같은 거 있잖아요. 산 같은 데도 물이 자작자작하고 있는데 거기에 뭐 진흙 같은 거 이렇게 쌓아져 있는 거 보실 겁니다. 그런 것이 다 기토라고 보시면 되는데, 반대로 무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 마른 땅 내지는 건토라고도 하고요. 조토라고도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무토 같은 경우는 크면서 물기가 없는 그러한 땅이다라고 하면, 기토는 작으면서 자작자작하게 물기를 머금고 있는 이러한 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토라고 하는 것은 매우 방대한 양의 땅이기 때문에 왕할 때는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무토를 소토 내지는 소벽해야지만 무토라고 하는 것이 울체되거나 내지는 울체되거나 건체되지 않는다. 우리 체한다라고 하잖아요. 체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음식을 먹고 뱃속에서 소화가 잘 되고 대장, 소장, 대장을 거쳐서 바깥으로 배설이 잘 되면 우리가 건강한 거죠. 잘 먹고 또 배설도 잘 해야지만 건강한 건데, 먹기는 먹었는데 배설이 안 된다거나 먹지도 않았는데 배설이 된다고 설사죠. 그거는, 이런 거는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토라고 하는 것도 적당량의, 무토라고 하는 것도 너무 왕하고 그냥 그 상태에서 놔두게 되면 건체, 울체, 체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토는 간목으로서 소토, 소벽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기토는 무토하고 달라서 작은 흙이기 때문에 작은 텃밭과 같은 게 것과 같아서 관살이 너무 많아지는 것 자체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관살 중에서 편관이라고 하죠. 편관은 기토 입장에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지로 묘목 같은 것이 칠살편관인데, 기토 입장에서 을목이라든가 묘목은 이거는 마치 뭐와 같냐면 잡초와 같다. 잡초, 우리가 논이라든가 밭이라든가 텃밭 같은 게
경우 뭔가 심을 때는 뭐 필요 있는 걸 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예를 들어서 고추를 심는다든가 오이를 심는다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배추, 뭐 작물 같은 거 이쁜 작물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잡초는 뭐예요? 잡초는 뽑아서 없애야 할 상대지 그거를 갖다 키울 필요는 없죠. 물론 또 우리가 모르는 또 잡초에서도 여러 가지 활용도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역시 잡초는 잡초일 뿐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 특히 기토 같은 경우는 간목이나 잎목 같은 경우라도 좋은 우량종의 뭐죠? 묘종이라고 하죠. 묘종 같은 거로 볼 수 있지만 을목이라든가 지지로 묘목 같은 경우에는 뭘로 본다? 잡초와 같기 때문에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제거를 안 하더라도 굳이 뭐 잡초 같은 거를 굳이 키울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기토라고 하는 것도 땅이고 흙이기 때문에 따뜻한 온기라고 하는 것과 적당량의 물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기토가 아주 옥토라고 하죠. 옥토가 돼서 아주 좋은 양질의 토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병화가 없다라고 하면 정화도 물론 쓸 수가 있겠고요. 개수가 없으면 물론 임수도 쓸 수 있는데 특히나 무토는 임수를 써도 크게 해가 되지 않지만 기토 같은 경우 임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대해수라고 해서 큰 물이 되기 때문에 기토가 임수를 쓸 때는 좀 조심해야 될 게 사수동류가 되지 않느냐 이거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수동류라고 하는 것은 사자라고 하는 것은 모래를 뜻하죠. 이거는 물을 뜻합니다. 이 모래가 기토가 되는 것이고 이 수가 임수가 되는 것인데 작은 텃밭에 물난리가 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텃밭이 못 쓰게 되죠. 그와 같이 사수동류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기토는 작은 땅이라서 임수보다는 작은 개수라고 하는 것과 따뜻한 햇볕이 있어준다라고 하면 기토로서의 용도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토 같은 경우는 개수가 없으면 임수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무토 자체가 왕토이기 때문에 뭐 경우에 따라서는 개수보다는 임수를 써가지고 사업을 해서 뭐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 같은 경우는 물론 개수가 있는 것이 더 좋겠지만 개수가 없을 때 임수가 그렇게 부담스러운 존재는 되지 않아야 하지만 기토는 작은 흙이기 때문에 뿌리가 튼튼한 임수 같은 것이 있으면 이렇게 사수동류가 돼서 기토가 오히려 재성으로 인해서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름 계절엔 상관없겠지만 텃밭이 있는데 물난리가 난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묘월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묘월입니다. 이제 묘월도 오늘까지 이제 3일 정도 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죠. 묘월은 이제 봄이죠. 봄에서 중춘이라고 했고요. 가장 목이 왕한 그런 계절이 됩니다. 그래서 목왕절이 되죠. 목왕절.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 묘월 같은 경우에는 묘월은 그 지장간을 보게 되면 묘는 그 지장간이 뭐가 되냐면 간목과 을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묘 중에 있는 간목은 제가 쓴다 안 쓴다? 쓰지 않는다. 마치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묘 중에는 을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을목.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묘 중에 을목은 기토가 바라봤을 때 뭐와 같다? 마치 잡초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괜히 기토만 못 쓰게 만드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묘월의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묘 중에 있는 을목 같은 경우에는 용도가 없다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묘월 같은 경우 목이 왕해지게 되면 일간 스스로는 목은 극해죠. 토를 극하기 때문에 일간 자체는 약하면서 관살만 왕한 그런 사주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신약 관왕이 아니라 살왕한 그런 사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간이 약하고 칠살이 왕하기 때문에 반드시 인성이라고 하는 것, 기토 입장에서 인성은 뭐죠? 화가 될 겁니다. 화가 있어서 목이 저 관살인 특히 칠살인 목을 극하는 것을 막아줘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인성을 얻게 되면 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칠살이라고 하는 것이 일간을 극하지 않고 뭘 한다? 이 목은 화를 생하게 되겠고요. 화는 다시 일간을 생해주기 때문에 이와 같으면은 신약 사랑에서 살중신경에서
살인상생하는 그러한 사주국세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묘월이라고 하는 그런 계절은 이거는 묘목은 묘중에 을목을 보기 때문에 별도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있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간목이 있어 준다라고 하면 이거는 잡초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우량종에 씨앗을 뿌려서 내지는 묘종을 심어서 이거를 심어서 기토가 아주 좋은 작물을 키울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래서 묘월 같은 경우 특별히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별도로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묘월의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목만 너무 많게 되면은 일간 자체가 약해서 목이 너무 많게 되면 기토가 파토가 되죠. 파토 내지는 산토가 된다라고도 하고요. 아니면 박토가 된다라고도 표현한다. 토가 너무 얇을 박자를 써서 박토가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일간 자체가 이렇게 화의 뿌리가 있거나 아니면 지지로 뭐 비경겁제인 진수축 및 토가 있어서 일간에 뿌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또 필요하고요. 또 봄인데 수가 없게 되면 나무도 마르고 토도 마르게 되죠. 아무리 기토가 물기를 머금고 있는 습토라 하더라도 별도로 수가 한 점 정도는 있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로 이렇게 자수 같은 것이 있거나 해수 같은 것이 이렇게 있게 되면 이 수가 어떻게 됩니까? 기토를 윤토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글자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갑기합토니까 토를 생해주는 곳 아마도 이게 정묘월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수기가 너무 없으면 땅이 너무 말라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천간으로 개수가 투출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지지로 뭐 해수 자수 정도 있어서 반드시 봄에 가뭄이 들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봄에 인월, 묘월, 특히 지금 묘월이죠. 묘월에 여러분들 밭이라든가 화분에다 씨앗을 심고 물을 안 주게 되면 씨앗이 발아가 되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묘월의 기토라고 하는 것은 목이 있어주면 좋긴 한데 너무 목이 많아지게 되면 일간이 산토가 되기 때문에 인성으로서 이렇게 둘의 관계, 토와 목의 관계를 중화시켜 주면서 지지로 해수 내지는 자수, 수가 있어 주어야지만 가뭄이 들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일간은 음토인 기토일간이 되는 것이고요. 기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묘월의 기토가 되겠습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보게 되면 일간은 음토고요. 목도 음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음대 음인데 관성이니까 음대음은 어떤 관성? 정관이 아니라 편관이 되죠. 그래서 편관격 내지는 편관은 다른 말로 칠살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칠살격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는데, 묘월은 목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왕성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고요. 반면에 목이 왕하면 왕할수록 일간토는 약해지기 때문에 이거는 신약 관왕이 아니라 이거는 살왕이 될 것이고, 다른 말로 살중심경한 사주국세가 됩니다. 일간 자체가 너무 약하고 칠살이 너무 왕한 그런 국세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약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일지를 보게 되면 다시 묘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이 기묘일주죠. 기묘일주. 그래서 이렇게 어저께 무인, 오늘은 기묘 이렇게 되는데, 인목 같은 경우는, 무인 같은 경우에는 인 안에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무토, 병화, 그 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을목이 아닌 간목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월령 스스로 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인월은 장점이 될 수 있지만은 묘월은 그냥 순수한 을목을 가지고 있죠. 기토가 묘를 두 개를 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살종신경한 환경이 더 강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간이 그만큼 더 약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연지를 보게 되면 신축연이 이렇게 되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뭐냐면 연지에 이렇게 축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간이 비견을 얻은 것과 같고요. 기토일간이 연지에 있는 비견 축토에 뭘 할 수 있다? 통근할 수 있다, 뿌리를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연간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고, 이렇게 월간에 다시 신금이 투출되어 있는데, 이 신금이 하는 일은 좋은 것은 뭐냐면 목이 왕한 것을
기토 입장에서 신금은 뭐가 되죠? 식신이 되죠. 식신이 되기 때문에 식신으로서 살을 제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식신 제살이 된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일간 자체가 좀 약하기 때문에 관살이 너무 많고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식신으로 제살한다 하더라도 일단 일간이 약한 것은 같죠. 변함이 없습니다. 이 축토만 없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극설교집이 될 수 있는 사주가 될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일단 화를 보는 것이 필요한지 수를 얻는 것이 중요한지 생시에 따라서 이거는 좀 달리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주는 생시는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좋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갑자시를 보도록 하죠. 갑자시. 뭐 좋은 점은 뭐냐면 시지에서 자수를 받기 때문에 기토가 마른 땅, 건조해지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가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묘월에 이렇게 살이 중환 중에 간목이 투출하게 되면 이거 선생님 혹시 관살 혼잡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이거는 관살혼잡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 뭐냐면 그냥 정관편관에 두 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관살혼잡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일간의 세력보다는 명백하게 관살이 더 왕한 거기 때문에 그냥 전체적으로 살중신경하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맞겠고요. 또 을목 같은 경우 라든가 지지로 묘목 같은 경우에는 신금으로서 제함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간목은 묘월의 간목은 가장 왕성한 쉬운 말로 완전 큰 고목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신금이 아무리 두 개가 있다 손 치더라도 간목을 제거하기는 좀 어렵죠. 관사론잡이 아니라 이건 살중신경한데 인성인 화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좀 불합리한 게 아니라 조금 아쉬운 점이죠. 화가 있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일간을 목생화에서 일간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인데 이 사주는 화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만약에 을축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칠살 을목이 투출했죠. 묘월에 을목이 투출되어 있고 다행스러운 것은 신금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국세가 된다? 식신 제살하는 이 신금 두 개가 을목을 이렇게 팔 수 있습니다. 뭐 직업은 살에 관련된 직종을 얻을 수가 있는데 조금 문제로 볼 수 있는 게 사주에 이것도 뭐가 없냐면 사주에 화가 한 점도 없죠. 이것이 만약에 수운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화가 없는 상태에서 동절로 간 거와 같기 때문에 이거는 금수운을 보기보다는 화운을 보는 것이 필요한데 역시나 수기가 조금 부족한 단점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병인시 같은 경우에는 축토에 뿌리를 둔 기토가 다시 묘가 있는데 임목까지 보게 되면 이것도 목이 굉장히 세력을 크게 얻은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나마 다행한 것은 뭐가 다행이다? 병화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왕한 목의 기운을 병화가 목생화 해서 다시 일간을 생조해주는 이런 기운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수운을 가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화운을 가게 되면은 수가 조금 부족한 것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무진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것도 물론 화의 기운은 없지만 그래도 생시에서 겁재인 무토 진토를 얻었기 때문에 일간 자체는 어느 정도 이 목을 감당해낼 여력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게 만약에 화가 간다고 하면 수가 부족한 것이 문제인 거고 수운을 간다라고 하면 뭐가 문제예요? 화가 없는 것이 좀 단점인 것인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거는 수운으로 가기보다는 차라리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나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신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이거 묘월의 임수가 원래는 약할 터이지만 신의 뿌리를 둔 임수, 그 다음에 신금이 수를 생해주기 때문에 이 수는 약한 임수가 아니기 때문에 기토가 이런 경우 아까 뭐가 된다 그랬죠? 사수 동규가 될 수 있는 사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금수가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목화토운으로 가서 양기를 보충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유시 같은 경우는 더 좋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개유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묘유상충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바람직한 생신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역시나 을해시 같은 경우에도 을축시와 마찬가지로 을목이 투출하는 것은 좋지 못하죠. 더군다나 요 묘목과 요 해수는 해묘합목이 되죠. 해묘가 원래는 해묘미 목국이 되지만 미자가 없어도 해묘 목국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목이 왕한 중에 을목까지 투출되어 있는데 다행히 신금으로서 을목 정도는 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수운으로 가기보다는 화운을 만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